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급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지금은 네. 뭐 증시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호재들 기반으로 해서 상승 탄력에 의한 우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저도 2주 전에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쉬는 거 없네요.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그렇죠.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 아까 잠시 얘기 나왔었는데 주식 시장도 외국인들의 학습 효과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영역을 그러니까 1000포인트, 1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런 수치를 예. 언제 다 갔나요? 다 어찌 보면 진보 정부 때 다 갔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1000포인트가 처음 갔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00포인트 처음 갔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2000, 죄송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0포인트 처음 갔고 문재인 정부에서 3000포인트 처음 예. 갔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4000은 간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4000포인트가 이제 안 멀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748포인트거든요. 여기서 2주 전에 그랬던 것처럼 6.8%만 가게 되면 4000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4000포인트 간다 안 간다 중요한 게 아니라 4000포인트 넘어서 얼마까지 갈까가 이제는 관건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내 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내 거만 안 가는 음. 사람들이 90%라면서요, 지금? 근데 내 과만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지고 손실 좀 회복되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음.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도 11월 달부터 예. 2024년도 4월 달까지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HBM 얘기 나오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했고 HBM, CXL, 온디바이스 AI, 네. 온센서 AI 그렇죠. 이런 게 반도체 얘기 나왔거든요. 그때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본전 오고 막 이런 게 많을 겁니다. 20% 10% 네. 수익 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대비해서는 수익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섹터 옮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다고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어, 예.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건데 음. 2년을 기다리고 최근에 섹터 옮기신 분들이 네네. 은근히 좀 많다 그러는데 현장에 계시면 그런 분들 상담 같은 거 좀 하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제방송이 이제 종목 상담 나가는데 예. 수많은 사례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최근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테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난 대학까지 대선 테마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전 회복된다고 말씀 못 드려요. 다음 대선이 올 때까지. 그죠? 다음 아니 다음 총선이나 대선이 와도 만약에 지금 그 문, 테마가 어, 아니면 그 정치인이 아니라면 네, 특정인이 그죠. 딸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매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좌 덮고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음. 왜냐하면은 반도체도 2024년도 4월 달 이후에 다시 사이클이 어쨌든 왔잖아요. 예.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은 많이 조금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차라리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할 게 없어요. 네. 사팔사팔보다는 그냥 다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종목 보면은 네. 일주일 전에 반도체를 샀다가 2주 전에 반도체를 샀다가 3일 전에 로봇을 사고 그리고 지난주에 2차 전지를 샀다가 오늘 다시 로봇을 샀으면 네. 그러면 내가 몇 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없다라고 보는 네. 게 근데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 매매 패턴이 맞기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계속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교체 매매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너무 재밌지. 정말 재밌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곤혹스러울걸요? 그리고 액수를 크게는 네. 못 하시더라고요. 그 교체 매매 하시는 분들이 선수 그죠? 아니면. 네. 예. 왜냐면은 이게 그 사이클을 잘 타면 괜찮은데 이게 순간 엇박 타버리게 되면은 진짜 그 벚꽃 하잖아요. 그죠? 엇박 타버리게 되면 이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금액을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그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가진 자금의 대부분을 소위 말하는 몰빵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시장이 한 번씩 급락 나올 때 있잖아요. 올해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4월달 관세 때문에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금을 이제 거의 큰 비중을 싣고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그건 올라올 이슈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저도 그렇게는 하죠.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면은 아무리 좋은 장이라도 저는 현금 비중을 40% 이상 가져가요 무조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네요. 네. 제가 좀 쫄보라서. 전문 용어 나왔네요. 예, 쫄보라서, 전문 용어 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잡고 디테일하게 하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밀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네네네. 시장이 좀 이거에 관심이 좀 많긴 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영향을 좀 주긴 하겠죠.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없다? 봐지고 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PC 물가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2점대 후반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3%도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치만 부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지고 그러면서 9월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지 않습니까? 예. 3.6%. 이게 3.6% 감안하게 되면 두 번 정도 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스탠스는 아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반기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금리에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트럼프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금리가 약간 우선순위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물가에서 갑자기 4% 간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러니까 그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왜 또 전쟁이 터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가능성은 지금은 이제 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인데 그렇죠. 뭐 넷플릭스나 테슬라가 나오죠 이번 네, 주에. 테슬라. 예. 20일날 테슬라가 나오는데 아마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네네. 그다음 램리서치 발표가 되잖아요.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식각 장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들한테. 예, 매물 쪽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아마 시장에서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잘 영향이 너무 나왔거든요. 커. 근데 이번에 반도체 쪽은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게 음. 그 뭐 중국 기업들도 잘 나왔는데 대만 기업들도 잘 나왔는데 우리가 안 나올 리가 네.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TSMC가 어쨌든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어쨌든 메모리 공급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메모리가 오늘 확인하니까 DDR4 그 8기가 기준으로 보니까 $8가 넘었더라고요.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지난 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디램 평균치가 $5.3거든요. 네. 지금 $8 간 거니까 60% 오른 거예요, 지금. 아, 그럼 이익이 좋아지겠네. 네.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잠정 음. 실적이. 그러면 4분기 같은 경우도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이 10조 예상했는데 12조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14조까지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추세 계속되게 되면은 내년 뭐 70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 4분기 14조가 아니라 15조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 3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주 발표가 되겠지만 하이스 잘 나올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지금 10조 넘는다 이게 나왔었는데 12조까지. 네. 오늘 아침에 12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12조 하이스도 지금은 최소 11조 5천억 이상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내년도 그 반도체 탑2 시가총액 1000조 그 네네. 종목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계산하니까 그렇게 와. 터무니없는 네. 전망치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터무니없지 않아요. 지금 네.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거기다가 수요 계속 증가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감안해 보게 되면은 그리고 저거 뭐죠? HBM4 같은 경우에 그 HBM3 12단 대비해가지고 한 40% 정도 그 상향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40%가 또 60%래요. 걔들은 되게 비싸다 진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아무리 짧게 잡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익성은 계속 좋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증권에서 코스피 4100 찌르고 S&P 500 7700 찌르는 게 요런 것들에 대한 네네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3000 지금 800이잖아요. 네네. 4000까지 얼마 사실 200포인트 정도는 뭐 큰 의미 없다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질문을 바꿔서 이번 주에 가요한가요는 사실 무의미한 것 같고 그건 그냥 증권사만 좋아하고 네. 금투협에서 감사합니다. 이거지 뭐 자체 이벤트지. 아이 보도자료 이벤트인 거야 사실. 뭐 형님들이랑 저희 다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뭐가 좀 끌고 갈 수 있다. 지금 네네. 시장을 주도하는 건 요즘에 올라온 게 이제 음.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올라왔고 네. 그다음 반도체 계속 가고 있고 네네. 조선 방산 원전은 가다 말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금융 지주도 조금 이제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어떤 게 좀 4천을 끌고 가면 새로운 시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오늘 이제 나온 게 증권. 네. 증권주 봐야겠더라고요. 오늘 상승 나온데 과거에 보게 되면 2011년도 그렇고 2007년도 그렇고 항상 상승의 끝자락에서 이제 랠리를 만들어준 게 항상 증권주였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료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 폭락했죠. 아니, 무슨 얘기좀 좋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간다라고 보고 왜 증권주 이제 봐야 되냐면 일단 증시 상승하게 되면은 증권주는 일단 봐야 됩니다. 어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보게 된 미래증권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전고점 돌파가 됐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 연내 입법 추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국증권하고 대시증권 같은 자사주 많은 회사의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있잖아요. 에, 요거 그게 그 세율 크죠. 조정하는 그게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금감원에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기반으로 이비 발행 막을 수는 없거든요. 다 이비 발행할 거예요. 네. 아마 할 많이들 할 겁니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생생내용으로 소각은 진행하겠지만 같이 할 것 같아요. 하겠지만 이비 발행 동시에 할 거라고 봐요. 할 네.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보다는 그래서 배당 소득 25%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고배당 기반에 세율까지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배당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증권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한마 또 보시면 좋은 게 이제 현대글로비스 의선이 형이 주식을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 그래요? 예. 과거에 좀 먼 얘기지만 2009년도에 바닥에서 현대차 이제 본인이 직접 네. 매입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냈고요. 코로나 때 엄청 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무상증자 해가지고 아, 배당 사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상증자는 1+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그쵸. 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1+1으로 바꾸셨어요. 배당 소득을. 그래서 지금 2027년도인가요? 그때는 이제 의선이 형이 배당 소득만 1,500억이래요. 그럼 거기다가 세율까지 이제 조정해주게 되면은 본인이 돈을 번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승계자금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가잖아요. 뭐 네네. 키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받는 거긴 한데 네네.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자금을 계속 모아야 되는 과정에서 네네. 땡큐베리 마치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거죠. 근데 핵심은 현대모비스 아닙니까? 그에서 근데 어차피 또 어느 지분을 많이 가지고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수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너인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글로비스이기 네. 때문에 글로비스 중심으로 저는 제 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배당 늘리는 건 결국 승계 자금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제 상속세 얘기 예. 나왔는데 6회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시총 감안하게 되면은 1조 7천억은 뭐 그닥 영향 없을 거라도 그런 부분도 봐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조금 전에 반도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이것도 참 그래요. 이게 질문지 쓸 때까지만 해도 네네. 50만 닉스 그럼 먼 미래였는데 지금 다 왔어요. 네. 아, 이거 뭐 50만 원이 오늘 아침이면 사실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자리고 10만 전자 네네. 3%만 올라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새 역사라고 해도 새 역사는 아닌가. 10만 그런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영역이니까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긴 해요. 10만 원, 50만 원 네. 돌파할 거라고 보시죠. 터치라도 할 거라고 보시죠, 그렇죠. 최소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뭐 간다 안 간다 의미가 없죠. 네. 돌파하고 얼마가 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상승 탄력에서 간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부터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수급의 힘도 있겠지만은 상승 탄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는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는 것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 수급의 탄력, 관성이라고 네, 관성의 법칙 얘기를 하나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시장 얘기할 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의 그 관성의 법칙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에 의해서 그 힘에서 계속 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는 이유가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쯤에서는 끝났겠지 하면은 네네. 항상 우리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이유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물리학을 자꾸 네네. 주식에서 까먹는 게 있는데 물리학과 주식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주식과 날씨가 맞죠. 같아요. 네, 주식은 사실 아무도 예상 못한다.
기상청도 모른다. 네, 그렇죠. AI도 모른다. AI 쪽이랑 이제 같이 보는 게 피지컬 AI 때문에 결국 로봇 섹터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노랑봉투법이랑.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마감 상황을 제가 쭉 섹터 보니까 로보가 28% 올라갔고요. 네. 원익이 지금 26,000원이네 얘는 16%가 오늘 또 급등을 했고 네. SPG가 11%, 뭐 RS 오토메이션이 아까 특징주 짚어드렸지만 5% 올라갔고 딱 다 올라갔어요. 네네. 하이제나리면 다시 6만 원 됐고요. 지난주에 비싸다 그랬잖아요. 떨어져도 사람들은 또 이제 또 싸다 얘기 나오겠네요 이번 주면. 싸대 얘기 나오고 근데 사실 이제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 밸류 자체가. 밸류 자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노란봉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자, 로봇이 언제부터 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월 마지막 주 후반부터 로봇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시겠지만 노란 봉투법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의 이제 마지막 호재는 4.5일째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월 달만 하더라도 4.5일째 입법 추진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용노동부 장관 4.5일째 같은 경우에 기업에 유연하게 맡기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실망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요런 노랑복지법이나 될 거라고 했던 기대감이 그 6개월 네네네. 유예를 시켜놨는데 이게 유예가 혹여나 길어지거나 네네. 뭐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은 호재들이 있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호재가 있겠지만 즉 뭐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150조 투자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호재가 되겠지만 네. 주식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저도 팁을 좀 드리면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영향을 주는 이슈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이슈들 속에서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요거를 찾아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8월 말경에 노동폭투법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로봇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피지컬 AI라든지 뭐 테슬라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전부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가고 지금은 가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로봇 섹터의 상승에 불을 당겼던 부분들은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들이고 그러면 노란 봉투법 연장선상에 보게 되면은 4.5일제가 4.5일제가 입법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자율 맡기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정부 정책 기대감이 식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죄송하게 또 들어가게 되면은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내게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눌림 때 조금씩 네, 그냥 그렇죠. 차라리 그때 기다리시다. 비중 적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로봇 좀 이제 주도주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그죠. 오늘도 잘 맞아요, 받고 맞아요. 네네. 살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좀 봐야 될 만한 업종들 좀 이제 유망 섹터라고 하면 조금 네네. 너무 대놓고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괜찮아 보이는 것들 아니면 순환매에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것들 네네. 그런 게 있나요? 뭐 하나씩만 좀 짚어보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분위기가 왔거든요. 2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분위기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 보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올라올 때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지금은 팔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2년 이상 힘들면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팔아버려요. 지긋지긋해서 네.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손익분기점 딱 네. 계산해갖고 은행이자 계산한 다음에 그것보다 높으면은 네. 던지고 나 주식 안 할래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합리적으로. 그 정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은 대형주라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클을 못 맞췄을 뿐이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이게 안 갈 산업인가요? 절대 아닌 거거든요. 단지 이제 그분들이 실수한 거는 이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엇박자가 사이클 났다. 끝자락에서 엇박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값비싼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2차 전지 상담을 무수히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지금,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보통 마이너스가 60에 70? 네, 보통 그래요. 이제 올라와서 3, 40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50%가 그건 안 저는 돼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마이너스 60, 70개 정도 가게 되면 한 예. 10% 올라도 전체 계좌에서는 2%, 3% 곱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은 아우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팔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얼마나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버티는 게 그래서 맞다라는 거죠. 잠깐만, 그럼 우리 하나만 좀 네네.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아니, 저도 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러면은 많이 그렇게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냥 손가락을 꽉 잡고 있거나 이런 방법을 쓰긴 하는데 네. 이런 건 안 돼요. 조금 올라갔을 때 한 비중에 5%라도 좀 이렇게 좀 팔아놓고 내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는 거. 하여튼 뭐 이런 팁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이 심적 부담이 큰 거잖아요. 지금 네네. 내가 고생한 거 보상받고 싶고 이제 지긋지긋하고 근데 다 버리긴 또 아까울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본전 가는 것만큼 이분들이 위안이 될 만한 건 없다고 봐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이 다시 와가지고 2차 전지가 저 2주 전인가 철강하고 화학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뭐 철강에 AI가 접목이 된다, 화학에 AI가 접목이 된다. 이러면 아마 지금 철강 화학도 빵빵 날아갈걸요? 근데 이거 결국에 2차 전지도 AI 인프라에 올라탄 거잖아요. 그렇죠. 전력. 사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투자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안이 뭐가 되느냐? 2차 전지 얘기 나오니까 스토리가 ESS. 생긴 거죠. 네, 생겨서 이게 가게에 조금 부족하게 되는 것들이죠. 지금 아시겠지만 ESS가 2차 전지 전체 봤을 때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차가 300기가 그리고 ESS가 100기가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캐즈를 완전 뒤집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참 웃긴 게 분위기 싸움이라는 거죠. 너무나 그동안 안 좋았다 보니까 기세. 그죠? 너무나 안 좋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호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2차 전지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그리고 종목에 제가 몰빵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종목 상담마다 말씀드리거든요. 네. 비중을 많이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 위헌이 될 만한 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 20%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70%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20%를 추가 매수를 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70%가 어떻게 되죠? 35%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본전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노려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차 전지 40%, 50%, 60% 들어가지고 7% 물려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본전이 되려면은 200배, 300% 가야 돼요. 그치. 2배, 3배가 이게 예.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70% 되는데 그렇게 물타기해가지고 한 35%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사이클만 잘 맞게 되면은 그 정도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목은 너무 좋아 보여도 20% 이상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자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20%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 그래도 왜냐하면 나중에 탈출할 때나 네네. 수익 날 때 좀 네네. 쓰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네. 당이 아무리 좋아도 40% 이상 현금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식이라는 게 이게 잘 맞다가도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빨리 자르거나 아니면 물리는 거 두 가지 경우인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안 잘랐을 때 이거는 논의를 하고 물리게 되면은 이게 언젠간 탈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때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자동차도 같이 좀 움직이던데 이건 또 네네.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는 일단은 단기 변동성 정도는 봐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현대차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한 27만 원, 28만 원? 그렇게 좀 여유가 있네요. 네네네. 아직까지. 그 정도는 봐도 된다고 봐요.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연장 추진 소식이라든지 맞아요. 예, 이런 이번에. 것들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에서거든요. 사실 새로운 호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오늘 다시 반도체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계속 근데 뛰는 너무 것 같아요. 빨라요. 네. 하루하루니까 네. 정신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지러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슈를 보실 때도 이것도 중요해요. 호재냐, 악재냐.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누가 봐도 호재잖아요. 계속 밀고 할 수 있는 이슈인 거거든요. 근데 관세 연장 추진 같은 경우는 악재 해소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변동성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관세 연장 추진에서 관세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이 본질적인 가치를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 실적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판매량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현대차를 논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의 정점이 언제였냐면 2023년도 그때였거든요. 2023년도
전체적으로 얼마 판매했냐면은 730만 대요. 예. 그런데 2024년도가 724만 대로 역주행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370만 대, 그리고 상분기에 이제 18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럼 한 560만 대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요 추세를 한번 감안해 보게 되면은 예. 730만 대거든요. 음. 그러면 물가 상승률 감안하게 되면은 최소한 실적은 제자리 검을 최소한 역주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 뭐 전기차를 얼마 정도 판매하게 되고 제이스 얼마 판매가 중요하겠지만은 단순히 판매량만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 감안하게 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30만 원 돌파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 배영준은 실적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일주들 쭉 짚어봤는데 조금 이제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됐다가 또 이제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여전히 좀 위험한 게 환율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사실은. 지금 1,420원 전후인데 아직도 네네.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1,400원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요 정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예. 환율은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네. 단지 이 높은 환율에 대해서 시장이 좋게 해석할 건가 나쁘게 해석할까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은 조금은 안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관세 25%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기업 보게 되면은 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관세 25%를 반영하게 되면은 여기서 20원이든 10원이든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없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23일 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그 뉴스 보니까 그 기사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약간 사면초가죠? 금리라는 네. 부분이. 지금 이제 금통위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이창용 한국은행 기자회견 문건을 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일단은 수출을 금리 결정 요인에 반영을 하고 있다 얘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은 수출을 금리 결정 요인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높은 환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1,400원대 이상의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동결적으로 분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 이번에는 거의 뭐 100% 동결로 보고 있더라고요. 시장 네네. 자체에서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 동결로 가게 되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동결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동결을 하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관율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상위 개념 통화를 봐야 되거든요. 네. 통화를 봐야 되는데 이 통화에 대해서 이제 환율 가치를 볼 건가 이제 투자 가치를 볼 건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주식 시장 쪽으로는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이,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국제 선물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국제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원화가 풀리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환율이 1,400원대 이상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우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네.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네네. 건 또 처음 보잖아요. 네, 그죠. 제가 이게 또 왜 꺼내냐면은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죠. 없어요. 예.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또 환율이 이제 고환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환율에 대해서 시장이 좋게 해석을 쓰면 더 좋은데 지금은 안 좋게 해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게 해석을 해주기를 일단 지금은 바라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 이번 주도 시작은 괜찮았잖아요, 오늘.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사실 그러는 상황이에요. 네네. 감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감 잡기가 힘들고 네네. 신규 진입. 아니 우리 PD만 봐도 지금 2달 동안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삽니까?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가. 근데 저 친구 2개월 동안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저희가 아까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지 말라고 말리세요. 아,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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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까 계속 반복했다가 사면 물려요. 아 삽니까 했을 때 사야 돼요. 처음에. 네. 아, 삽니까 했을 때. 참 이게 또 참 이게 웃긴 얘기인데
살까 하다가 물려요. 그런 얘기 주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PD님을 일단 말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지수가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거는 누가 네. 보더라도 반도체거든요. 음. 반도체인데 지금 10월 19일 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예정인데, 그리고 이제 10월에서 11월 달 넘어가는 또 달이 바뀌게 되잖아요. 과거에 이제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뀌었던 그런 경험치가 있거든요. 네. 뭐 가까운 예를 보면 8월 달 조선에서 9월 달 반도체 넘어갔듯이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뀌었던 윈도우 부분들이 드레싱이라고 우리가 그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는 뭐 지금의 상승 힘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고, 단지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달이 바뀌게 되면서 이것들이 좀 시장의 어떤 분기점, 그러니까 시장을 좀 증식시키는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